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일차 자바 수업 시작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조건문, 기본적인 조건문 문법까지 배우고 종료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부터 좀 더 이어서 나갈 건데, 자, 지금 현재 이거 한 줄을 보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거 한 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ge라는 변수, 얘는 공간이었죠. 공간을 만들고 15라고 오라는 값을 넣겠다. 이제 제가 따로 같이 해봅시다, 말해봅시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떠올리셔야 되는 말들이에요. 이 개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개념이 확실히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객체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객체를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라서 객체를 안 쓰고는 개발할 수 없어요. 뭐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객체를 안 쓰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객체를 무조건 써야만 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잠시만요. 자, 이제 우리가 어제 했던 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age라고 하는 변수는 나이로서 활용이 될 거고, 그 변수한테 값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 얘가 성인이면 이 age의 값이 성인의 나이면 성인이라고 하는 출력문을 보여주는 거랑, 만약에 이 age가 갖고 있는 값이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라고 하는 출력문을 보여주는 거까지 해봤었죠. 그 개념 똑같이 사용을 할 건데 조금 더 나눠볼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눠 볼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 딱 그 정도만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제 딱 배운 거, 이 age가 갖고 있는 값이 성인이면 성인, 미성년자면 미성년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범위가 있죠. 시작 지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age가 갖고 있는 15라는 값은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10대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얘를 조건으로 걸러내고, 조건으로 한번 걸러내서 얘는 출력이 안 되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조건에 성립이 된다면 10대를 보여주는 식으로 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어제 배운 것만으로는 범위를 지정하는 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더 배워 나갈 겁니다. 잠시만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 어제 했던 거랑 유사하게 갈 거예요. if, 이제 조건문을 쓸 거면 우리가 if 써야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때 조건식을 가로로 감싸주는 것도 알고 있고, 조건식이 끝나면 중괄호를 열어주는 거, 열었으면 닫아주는 것까지, 여기까지 어제 해봤죠. 그리고 나서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조건식이 실행이 됐을 때 그 조건식의 결과가 true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였고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이 실행을 했을 때 false가 나온다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뭐 어떤 코드가 쓰였던지 간에 실행을 못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어제 배운 대로 한번 유아 아동에 대해서 한번 걸러볼게요. 유아 아동, 이거는 1살부터 9살까지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age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경우에요? 아,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군요. 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한 살보다는 큰 경우에 모든 경우들이 다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유아 아동을 올려서 출력을 하라고 하면 에이지가 0이나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얘는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건 하나 더 필요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에이지가 9살까지로 제한을 걸었으니까 9살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0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 두 조건을 둘 다 만족할 수만 있다면 유아 아동을 걸러낼 수 있겠죠. 제대로. 그쵸? 자, 이렇게 하나의 조건문 안에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의 조건문이 사용이 될 때요, 이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야만 하는 경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고 하는 기호를 두 개의 씀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개, 이거가 %예요, 이름이. 얘를 두 개를 쓰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그냥 이 AND라고 하는 영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쓴 조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쓴 건 결국 A and B예요. 그러면 A 그리고 B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AND의 의미. 얘를 안타깝게도 이렇게는 쓰지 못해요. 자바에서는 이 %라고 하는 기호 두 개, 얘가 AND의 의미니까 우리가 AND라는 의미로 조건식 안에 넣어줄 때 이 기호를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유아 아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걸렀으니까 유아 아동 출력문을 안에 넣어줄게요. 자,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예상을 해보세요. 디테일하게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유아 아동을 제외하고 1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4개의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이 안에 출력문이 실행이 안 됐으니까. 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에이지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15는 이건 이 연산의 결과는 어때요? 참이죠. 얘 true가 되겠네요. 자, 이 연산을 봤어요. 이 연산의 결과는 어때요? 거짓이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엮여있는 거를 컴퓨터는 true and false 라고 연산의 결과를 뱉어보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산을 합니다. 실제로 이 and라고 하는 얘도 연산자예요. 연산을 했을 때 and로 엮여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다 라고 하면 얘는 결과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걸 일단 그 흐름을 한번 볼게요. 메모장으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면,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에이지가 지금 15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거, 변수를 값으로 치환한다. 15 들어가는 거고 얘도 15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이 논리 연산을 먼저 합니다. 논리 연산이 얘보다 연산자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논리 연산을 먼저 해요. 자, 했더니 얘는 참이죠. 이 자리에 true를 남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논리 연산자가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으니 그 다음 얘를 해요. 결과가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럼 true and false 라고 하는 조건식이 완성이 됐어요. 이 조건식을 또 연산을 했을 때 and로 엮였는데 한쪽이 false네? 그럼 너는 false야 라고 최종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조건식 안에 false 됐으니까 얘는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이거 복사를 좀 할게요. 너무 많이 했다. 자, 10대 잘라다가 넣어주고 20대 잘라다가 넣어주고 30대 잘라다가 넣어주고
40대 이상도 잘라다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조건을 바꿔줘야겠죠? 얘는 10살부터 20살 미만까지, 10살 이상 20살 미만, 이렇게. 얘는 20살부터 30살 미만까지, 얘는 30살부터 40 미만까지. 자, 얘는 40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조건 2개 필요해요? 딱히 필요 없죠? 40대 이상이란 얘기는 그냥 조건 하나 가지고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얘를 지울게요. 얘를 지워서 얘를 40으로 만들어 준다면, 자, 조건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age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 출력문이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변화를 줘보죠. 자, age는 이제 35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실행을 시키면 30대만 출력이 되겠죠? 그쵸? 자, 얘가 45가 됐어요. 이러면 40대 이상만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거 25가 됐다. 그러면 20대 나올 거고요.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 경계 지점에 위치하는 숫자를 넣어봤다. 이런 뭐 나와야 돼요? 10대죠? 10대가 10부터 19까지를 갖고 있잖아요. 조건을. 그죠? 10대가 잘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거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다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테스트 안 해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면 10대만 나와야 되는데 유아 아동이 같이 나올 거니까. 그쵸? 얘가 참인데 얘도 참인 조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흔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실수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 실수한 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수정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작업을 오늘 하고 한 일주일 뒤에 얘를 이제 뭐 실행해보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가서 했는데 뭐야 왜 이래,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이야 간단한 건데 나중에는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코드를 짤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실행을 많이 시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문제 풀어보고 뭐 혼자 이것저것 해보고 할 때도 똑같아요. 실행을 많이 시켜보면 많이 시켜볼수록 실수한 과정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고요. 빨리 캐치하게 되면 빨리 올바르게 고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야지 이러다가는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많이 실수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AND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AND를 배웠죠? 얘는 좌변과 우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이 둘 다 만족을 해야만 이게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럼 AND 말고 이거의 반대로 OR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AND랑 OR가 있어요. OR는 뭐예요? 또는이죠. 또는 딱 그 뜻으로 쓰여요. 만약에 A or B 이러면 A이거나 B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AND 못 썼듯이 OR도 그냥 못 써요. 그래서 OR를 쓰는 방법은 이건데, 얘는 생소할 수 있어요. 얘는 버티컬 바라고 얘기를 하는 애인데요. 파이프 기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냐면, 자, 엔터 키 위에 역슬래시 키 있어요. 역슬래시 키가 보통 원화 표시랑 같이 그려져 있는데 그 키를 쉬프트를 누르고 입력하시면 이 버티컬 바가 나옵니다. 역슬래시랑 원화 표시 있는 키를 쉬프트를 누르시면 버티컬 바가 나오게 돼요. 실제로 키보드에도 일자로 두 개 나눠져 있는 선이 그려져 있죠. 지금 REPL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메모장에서 버티컬 바를 입력을 해보면요, 얘도 이거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실제로 나눠진 모양으로 나오는 툴에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건 버티컬 바다. 이걸 두 개를 사용을 하면 얘는 이제 자바에서
5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가 뭐 30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상된 결과대로 나오셨나요? 자, 얘는 5어죠.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거나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얘는 그냥 참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얘를 순차적으로 해보자면, 자, 먼저 치환한다 그랬죠? 15, 지금 30이죠? 30, 여기도 30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 조건 실행했을 때, 논리연산자 실행했을 때 결과는 true가 될 거고요. 자, 이 조건 실행했을 때 논리연산자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자, 근데 아까는 and였기 때문에 true and false에서는 결과적으로 false를 리턴해 줬어요. false라고 알려줬는데 지금 얘는 or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 돼도 얘는 만족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얘를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만족이 됐네. 근데 이거 or 연산자네. 그러면 true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true가 들어왔으니까 얘를 출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 출력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코드 더 이상 없네요. 그럼 if문을 빠져나오겠죠? 이 중괄호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왔는데 또 if죠. 얘를 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false가 남았기 때문에 얘를 안 할 거고요. 다음 빠져나와서 또 if를 봐요. 이 조건을 실행해봤는데 또 false가 나오겠죠. 이거 안 할 거고요. 다음 빠져나와서 얘를 봤는데 조건을 실행해보니까 참이네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고 또 빠져나와서 얘를 실행해봅니다. 그랬더니 false가 돼서 얘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아 아동이랑 30대라는 출력 결과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and랑 or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다른 예시를 가지고 정리를 살짝만 해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빈은 잘생겼고 남자다. 조건식으로 쓴다고 하면 잘생겼다, 원빈은 잘생겼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물론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 원빈은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참이 되겠죠. 그쵸? 이걸 T라고 쓸게요. 그리고 잘생겼고예요. 그럼 얘는 or예요, and예요? and겠죠? 남자다, 원빈은 남자죠. 그럼 true겠네요. 그럼 이 결과는 true인 거고, 자, 반대로가 아니지, 다른 경우 잘생겼고 여자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거는 참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고니까 and, 그럼 뒤에 있는 여자다는 거짓이죠.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건 잘못된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잘생겼고 여자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을 못했잖아요. 뭔가 잘못된 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false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원빈은 못생겼고 남자다, 못생겼다, 거짓이겠죠. 그리고 and로 여길 거고요. 남자다, 참이죠. 근데 못생긴 거에서 이미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결과는 false가 되는 거고요. 자, 못생겼고 여자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죠. 그럼 그냥 거짓말인 거고. 자, 이게 and 연산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둘 다 true인 경우만 true고요. 나머지는 다 false죠. 그쵸? 자, 이걸 잘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원빈은 잘생겼거나 남자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잘생긴 것도 참이고요. 잘생겼거나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근데 남자인 것도 참이네요.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고요. 진실이죠. 그리고 원빈은 잘생겼거나 여자다 라고 했어요. 여자인 게 잘못된 말인 건 우리가 알지만 잘생겼거나 여자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이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얘는 진실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틀린 말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쵸? 잘생겼고 여자다 하면 틀린 말인데, 잘생겼거나 여자다니까 틀린 말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봐줍니다. 자, 반대의 경우, 이건 그냥 말로 할게요. 이제 못생겼거나 남자다, 거짓이고, 남자는 참이죠. 얘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생겼거나 여자다, 둘 다 거짓이겠죠. 자, 이 경우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양쪽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자, 그럼 보세요. 이 차이를 AND 연산자로 엮였을 때는요, 이 두 가지 조건식을 가지고 봤을 때 경우의 수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빼고 다 펄스예요. 그죠? 근데 오어 연산자가 사용된 이 경우의 수를 네 가지를 봤을 때는 하나 빼고 다 true네요. 오어는 반대합니다.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니까. 오어가 여러 개 쓰여도 똑같아요. t, or, false, or, false 쭉 조건식을 더 나열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가 true이기 때문에 오어로만 엮인다면 얘는 그냥 true예요. 근데 AND로 엮였다. true, AND, true, AND, false를 만났어요. 만약에. 자, 그럼 여기까지는 true라 좋은데 결국에 false랑 true 비교하면 false가 되니까. 그쵸? 자, 이제 조건이 하나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여러 개의 중첩이 돼서. 그런 상황일 때 AND랑 OR 확실하게 분리해서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얘는 그냥 여기서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가 컴퓨터가 이 코드를 수행하는 로직을 설명드렸어요. 여기가 지금 5어기 때문에 치환하고 조건 참이고 5어니까 여기가 거짓이긴 한데 true가 돼서 얘를 한다 했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고,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윗줄 친 거, 윗줄 친 건 조건식이죠. 지금 조건식 해봐요 안 해봐요? 해봐야 아는 거죠. 컴퓨터는 이렇게 코드로 쓰여져 있을 때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거짓이다,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코드로 넘겨주면 몰라요. 무조건 이 연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게, 자, 컴퓨터는 이 순서로 합니다 했잖아요. 진짜 이 순서로 일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산을 해야만 이 조건식을 전체를 다 수행을 해보고 나서 true가 남냐 false가 남냐 그것까지 보고 나서, 그리고 판단하고 얘를 하냐 안 하냐를 해요. 그러면 얘 하고 내려왔어요. 이 if 만났죠. 이 조건 컴퓨터는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행을 해요. 자, 실행해봤더니 거짓을 만나서 안 하고요. 내려와서 얘도 실행을 해보겠죠. 해보고 거짓을 만나서 결과를 안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안 하는 거고. 자, 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조건 해보겠죠. 해보고 참이니까 얘를 출력을 하는 거고, 또 빠져나옵니다. 얘도 해보고 아니니까 안 보여준 거예요. 자, 컴퓨터는 지금 이 30이라는 나이를 보고서 이 5가지 조건문을 뚫을 때 조건식을 몇 번이나 수행했죠? 뭐 5개라고 할 수도 있고요, 10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AND로 엮여있고 OR로 엮여있고 이러니까 2개씩 10개라고 해도 되고 5개라고 해도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자, 이 상황에서 나이를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뭐 34살 가지고 할 거래요. 그럼 얘 결과 우리 알죠? 30대인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없죠. 이 조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없죠. 물론 이 코드를 처음 본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대로 코드가 짜여져 있는지는. 근데 우리는 지금 해봤으니까 이 상황에, 우리 지금 상황에서 볼 필요 없죠. 어차피 걸러질 거 아니까. 그럼 우린 얘만 보고, 아, 이거 나오겠네 예상할 수 있죠. 자,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컴퓨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무조건 다 해봐야 알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age에 5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지금 34든 5든 뭐 55든 54든 25든 24든 뭐 다 필요 없어요. 이 나이가 딱 정해지는 순간 이 조건을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2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짜놨으니까. 그쵸? 여기가 24시면 얘 안 할 거고요, 얘 안 할 거고요, 얘 할 거고 안 하고 안 하죠. 여기가 5면 할 거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해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짜놨으니까. 근데 컴퓨터는 그걸 모르니까 다 한다고 했죠.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걸 진짜 다 해봐야만 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조건을 우리가 if를 가지고서 조건을 나눠 놨을 때 이 조건들이 애초에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없다면 자, 지금 5에서 만약에 이거 해보고 얘를 출력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밑에 있는 건 쳐다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를 실행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니까. 컴퓨터는 이 쓸데없는 연산을 더 해야 되니까. 절대로 중복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하고 있으니 이 멍청한 컴퓨터야, 이거 하지 않게 내가 코드 바꿔줄게, 이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사용법은 간단해요. 예를 적어줄 거예요. 어제 제가 조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if 안에는 if, else if, else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else if를 써보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아니다, 이거 다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밑에 자,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얘는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5를 가지고 한번 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ge의 값은 5예요. 일단 치환하겠죠? 참일 거고요. end인데 5, 또 치환된 거 보니까 참이죠. 그러면은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출력문을 수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if문을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else if네요. 그냥 if가 아니라. 자, 이러면 컴퓨터는 얘네를 안 쳐다봐요. 원래는 if였을 때는 다 실행을 해보고 아닌 거 알고, 그리고 아니면은 안 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if, else if로 되면 밑에 else if네? 그럼 위에서 심지어 결과가 나왔네? 그럼 나 안 봐. 아예 안 해. 이제 컴퓨터는 진짜 여기를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그러면 이거는 맨 첫 번째에서 결과를 뽑아낸 경우고 15라고 해볼게요. 치환하고 치환해서 결과 봤더니 true, false 만나서 결국 false. 그래서 얘 안 해요. 그리고 빠져나왔더니 else if 있어요. 자, 일단 해요. 15 치환하고요. 참이고 참이어서 참이네요. 그럼 얘를 하겠죠? 그리고 빠져나왔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if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사용해서 조건을 다 거르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if는 그냥 두고 두 번째부터 else 붙였죠. 다 else if로 바뀌었잖아요. 자, 처음에 if로만 했을 때는 딱 이 모양이고요. 지금 else if로 해놓은 상황에서는 else if로 해놓은 상황에서는 얘가 하나가 됐어요. 원래는 다 따로따로 별개였는데 if, else if로 엮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낱개가 아니에요. 남남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공동체가 됐어요.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이 하나 안에서 어떠한 조건이 참을 만나고 이 참 때문에 출력을 했다? 그러면 얘는 다른 조건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한 번 더 얘를 이번엔 4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45면 40대 이상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은 위에 조건들 다 해봐야 되겠네요.
else if로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봐야 돼요 얘는. 왜냐면 처음 조건 했을 때 거짓이다 안해, 밑으로 내려가요. else if인데 나 아직 한 번도 정답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해요. 해봤더니 false네 안해, 내려가요. 아직도 정답 못 찾았죠? 조건식 해봅니다. false네 안해요. 내려가고 해보고 false 안하고 내려와서 조건을 봤는데 참이죠. 그러면 그때 출력하고 빠져나오고 끝. 자, 이런 상황일 때에는 사실 그냥 생 if를 쓰나 else if를 엮나 똑같은 연산을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조건식 보고 거짓 안해, 내려왔어요. 아직 난 정답을 못 찾았어. 난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정답을 한 번 찾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해봐요. 얘 아니야, false야, 안해, 내려와요. 조건 봐요. true네,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얘를 안해요. 자, 한 덩어리에서는 어느 순간이더라도 딱 한 번만 정답을 찾아내면 그 밑에 있는 조건은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정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조건식이 참을 만나게 돼서 그 조건식이 엮여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뭐라도 실행이 된다면 이에요. 근데 사실 코드가 이렇게 안 들어있다고 해도 여기서 참을 만나버리면 나머지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정답을 한 번만 찾으면 얘는 더 이상 밑에 있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는 이제 한 덩어리니까. 자, 그러면 if랑 else if로 엮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써도 돼요. 아까 이렇게 쓰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엮였다의 느낌을 얘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아예 내려가 버리면 사실 엮인 거지만 언뜻 보면 안 엮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선호하고요. 이렇게 else if를 다 이렇게 쓸 겁니다. 저는 한 덩어리가 돼서.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생 if 조건문 5개로 해놨던 거랑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랑 누가 더 이득이에요? 당연히 한 덩어리가 이득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우리가 엮어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동일한 패턴으로 조건들을 걸러가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건데, 만약에 전혀 다른 조건문을 줘야 된다면, 조건식을 써야 된다면 엮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if를 앞에 else를 붙여서 else if로 만들었더니 덩어리가 됐죠. 그럼 얘는요? 얘는 else 붙이면 안 될까요? 첫 번째 if. 자, 딱 말씀드릴게요. 자바에 이런 문법은 없어요. 우리가 조건문을 쓴다, if 조건문을 쓸 거다 라고 하면 else if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아까 우리 안 써봤는데 문제 없었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조건문을 쓸 거면 시작은 무조건 얘여야만 해요. 이런 문법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이거 실행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 하죠?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else로 시작하는 얘가 if가 없대요. if가 없는데 else if가 지금 바로 나온 거예요. 무조건 조건문의 시작은 if다. 그리고 else if는 상황에 따라 썼을 때 이득이라면 쓰는 게 좋은 거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써도 그만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건은 if로 시작, 그리고 else if 쓰는데, 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if의 세 가지, if, else if, 그리고 하나 뭐였죠? else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else는 딱 지금 경우가 좋아요. 자, 우리가 age라는 변수의 값을 담아놨고 유아부터 10대, 20대, 30대를 다 걸렀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대요.
여기서 정답을 한 번도,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못 찾고 실행이 아무것도 안 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대요. 우리가 밑에 50대 없죠. 그럼 40대 이상이면은 40대부터 다 포함이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이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위에서 안 걸러졌어요. 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이 상황이면 우리 코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얘가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이 조건을 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else if로 써놓으면 컴퓨터는 이 조건을 실행해보고 true를 남겨서 얘를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무조건 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 조건 굳이 봐야 되나?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else입니다. 자, 이 else는요, 제가 지금 조건식까지 같이 지웠죠?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else는 조건을 따로 주지 않아요. 오히려 조건을 주면 에러가 나요. 자, 왜 그런 거냐? else가 뜻하는 거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 밖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조건을 걸렀죠? 한 덩어리가 됐어요. 얘네 지금 else까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가 됐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못 걸러냈어요. 참을 못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 else가 쓰여진 이 출력문이 있는 이 경우는 위에 있는 이 경우 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의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그 것들은 이 위에 있는 조건들이고요. 이 조건들 밖의 외로 모든 것은 이 else가 캐치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위에서 조건 해보고 안해, 해보고 false 안해, 해보고 안해, 해보고 안해, 내려오면 조건 없죠. 볼 조건도 없어요. 그냥 이거 출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불필요한 연산을 한 번이라도 덜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else도 마찬가지예요. 그 밖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경우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위에 50대를 한번 걸르는 부분이 있대요. 아니지, 그래도 똑같잖아. 아니다, 50대를 걸르는 게 만약에 중간에 있대요. 중간에 있으면 사실 얘가 else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40대 이상이라고 50대 나이를 입력하면 40대 이상이라는 말을 못 뱉어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른 거예요. 일단 쓸 수 있는 거는 순차적으로 if, else if, else가 있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else if도 그렇고 else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상황에 따라 골고루 적절하게 맞춰 쓰자 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아까 얘네 없었을 때, if만 있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얘네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썼을 때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쓰는 게 이득이다 아는 거고. 자, 얘는 if처럼 조건이 필요한 상황, 얘는 위에서 모든 조건들이 걸러지지 않았을 때 그 밖의 모든 경우, 그걸 커버치는 애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네, 조건 지워야지. 자,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가능할까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여기서 그 밖에 모든 것인데, 그럼 얘는 아무 의미 없는 코드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못 내려올 거니까. 애초에 문법도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뭐 조건이 잘못됐구나. 자, 이건 어떨까요? 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법은 없어요, 자바에. 왜냐면 조건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 밖에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얘보다 위에 있잖아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이렇게 짜놓는다고 얘가 센스있게 여기 거쳤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lse if else 안 써도 되는데, 쓸 거면, 셋 다 쓸 거면 순서는 if, else if, else 순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else는 맨 마지막에만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 한번 예상해 보세요. 따라치지 마시고요. 그냥 화면 보면서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실행하면 결과 뭐 나올까요? 자, 이거 나온다 1번, 이거 나온다 2번, 둘 다 나온다 3번. 자, 얘는 해보겠습니다. 1번이 나오게 돼요. 골뱅이 안 나왔죠? 왜? 얘네 한 덩어리니까. 여기서 조건 참이잖아요. 그쵸? 참을 만나서 얘를 출력을 했죠. 한 덩어리일 때는 한 번만 참 만나서 뭔가 되면 이 밑에 거 안 본다고 했죠. 실제로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지 않고 따로 해놓는다면 당연히 둘 다 나오는 게 맞아요. 둘 다 참인 조건이니까. 그쵸? 근데 얘가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애초에 이 조건식을 실행해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행했으면, 조건식을 실행했으면 참이니까 얘도 할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얘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코드를 볼게요. 얘를 실행했다고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는 실행을 못하겠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이 물음표 자리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값을, 어떤 값이든 다 좋아요, 넣었을 때 얘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코드에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이건 불가능한 거죠. 왜 그래요? 얘를 이렇게 빼도요 안 돼요. 얘는 못 나와요. 그쵸? 얘네 둘이 이 숫자라고 하는, 정수라고 하는 모든 개념을 다 커버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절대 불가능해요. 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숫자가 만약에 있다면 이 상황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없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코드는 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샵이 나오겠죠.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조건문을 거의 마스터한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다 마스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 공부했던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할 건데,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보시면 밑에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얘를 열어서 여러분들 거에 옮겨서 가져와야겠죠. 일단 얘가 좀 길어요.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얘네 둘은요, true, false 아예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절대 출력이 안 될 애고요, 얘는 무조건 출력을 할 애겠죠. 그죠? 얘는 그냥 냅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근데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조건식을 봅니다. 봤을 때 이거 참이야. 그럼 이거 하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조건식이 참이라고 느껴지면 여기다가 참을 적는 거예요. 근데 적을 때 넘버링을 하세요. 참 1, 참 2. 그리고 조건식을 봤는데 이거 거짓 같은데? 그럼 여기다가 거짓,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가면서 차곡차곡 문제를 다 푸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실행을 시켰을 때 실행 결과에 거짓이 하나라도 나온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겠죠. 나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는데 출력이 됐다는 얘기니까. 왜냐면 조건이 거짓이면 출력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인 애들만 거짓이라고 써놨다면 출력을 해보면 참들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니까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56분 일단은 10분부터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포함해서 그냥 편하게 문제 쭉 풀고 계시면 돼요. 자리에는 10분부터 앉아 계시면 됩니다.